강원도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지금 왔습니다. 요 리조트 뒤쪽에 보면 이렇게 스키장이 있어요. 겨울 되면 아주 정말 이쁘게 변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가을 지금 초입이라 아직 단풍이 많이 들진 않았는데 조금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단풍이 정말 이쁘게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알펜시아 이게 숙소에 지금 들어왔는데 깔끔하게 정말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절친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또 절친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름이 바로바로 떠오르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름을 바로바로 떠올려지는 친구를 세봤더니 한 10명 정도는 금방 세겠어요. 근데 10명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친구가 없다는 건데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또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야, 진정한 친구 세 사람만 네가 있다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너는 정말 잘 사는 인생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퇴직하고도 친구에 대한 뭐 강박관념, 뭐 강박관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마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친구가 하나 없어서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인생은 헛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엄청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시대에 과연 그런 절친이 꼭 있어야 되는가? 아니, 있으면 당연히 좋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와서 내 마음처럼 또 내 몸처럼 같이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절친이 이렇게 없어도 괜찮은 이유, 그것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그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요. 절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서도 절친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죠. 첫 번째는 굳이 절친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한 5편이나 6편 보다 보면 하루가 뿅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게임도 제가 또 조금 좋아해서 게임 같은 것도 몇 번 또 하다 보면 금방 또 가요. 저는 이제 자동차하고 비행기 같은 그런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뭐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친구하고 놀 일 말고도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아도 내 자신이 너무 바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마음이 허하면 저처럼 이렇게 강원도 평창 같은 데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또 뭐 바닷가가 보고 싶으면 바닷가 가면 되고 또 산이 보고 싶으면 뭐 설악산 가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사람을 깊이 새기는 것보다 그때그때 테마에 맞게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영역이 정말 넓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댓글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마치 정말 오래전부터 새겼던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제 생일을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가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 생일인 것도 기억을 했다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일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친구, 물론 절친이 기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SNS상에서 사귄 친구들이 오히려 더 기억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각 테마별로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별로 얼마든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리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그 빚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어. 한 5천만 원 있어. 내 빚을 좀 갚아줄 수 있을까? 이거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건 사고가 생겨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그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찰이나 또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뭐 갈등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담사나 복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해결해 주거든요. 너 걱정스럽다. 야, 어떻게 하냐.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정말 좀 진정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정말 힘이 안 닿아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는 절친들은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런데 직접 해결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전문성이 다양화된 이런 사회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공감대 형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각자가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관심 분야도 다릅니다. 뭐 나는 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회 활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관심 분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나서 아무리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들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삐져. 이렇게. 나는 뭐 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경제,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친구는 사회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회활동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각자의 관심 분야나 뭔가 생각하는 분야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친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오래도록 하다 보면 시각 차이, 생각 차이,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거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내가 이 친구가 절친이냐 아니냐 이거는 내가 위기가 오지 않았을 때는 절친으로 남아요. 그런데 내가 위기가 왔다. 나한테 위기가 오면 절친은 글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 알거지가 됐어. 또는 엄청나게 큰 송사에 휘말렸어. 또 어떤 뭐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 회생 불가능한.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누구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야.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이. 이렇게 나한테 위기가 생기면 다들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친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위기가 닥치니까 이 사람이 절친이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서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엄청나게 큰 일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이 친구는 내 가족을 지켜주고 또 내 자신과 함께 해주고 나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돼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큰 일이 닥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조금 발을 빼는 듯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요즘같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흐름의 문제인 것이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친구가 절친인 줄 알았는데 절친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퍼진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굳이 주변에 있는 나하고 정말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나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모두 안아주는 나의 절친이야.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잘못하면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방을 하려면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그 끝까지 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풀어놓는 네 것 내 것 없이 지내는 그런 절친이야. 이런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친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정말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도와가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리고 누가 먼저 죽게 되면 가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소주라도 한 잔 올리는 이제 그런 사이가 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절친으로 지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은 하지 말자.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 정말 힘들고 네가 나한테 도움을 못 주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 도움을 못 주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너를 미워하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란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친구라는 이름으로 책임지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절친이 없다. 나는 정말 같이 함께할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슬퍼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못나해 하거나 또 내가 세상을 헛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절친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절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내가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